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의 기초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로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형태가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는 구별되며 법적인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는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저작권법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문화 발전과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저작권법은 단지 창작자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이 법은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 즉 저작자를 가장 먼저 보호합니다. 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등 직접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출판사나 방송사처럼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즉 저작물을 유통하고 확산시키는 중간 매개자들도 보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 즉 이용자들도 이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와 책임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저작권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두 가지 권리를 보장합니다. 바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입니다. 먼저 저작 인격권은 창작자의 정신적 권리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의 사망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 인격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첫째, 공표권은 저작물을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세상에 알릴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째, 성명표시권은 자신의 이름을 저작물에 표기하거나 혹은 일명으로 남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 동일성 유지권은 본인의 창작물이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매우 구체적인 권리들로 구성됩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며, 공연권은 저작물을 관객 앞에서 연주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중송신권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저작물을 전달하는 권리고, 전시권은 미술작품 등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배포권은 복제된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여권은 음악 CD나 프로그램 같은 저작물을 일정 기간 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작을 바탕으로 번역하거나 각색하는 등의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정신적, 경제적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수많은 콘텐츠들, 예를 들어 웹툰이나 유튜브 영상, SNS에 올라온 사진들까지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다양한 유형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을 포함하는 어문 저작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방송 프로그램처럼 시각적인 요소가 강조된 영상 저작물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악 저작권의 대표적 예시인 작곡과 작사 등은 음악 저작물에 해당하며 연극, 무용, 무언극과 같은 공연 예술은 연극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 전통적인 시각 예술뿐 아니라 산업적 디자인처럼 실용성과 예술성을 함께 가진 응용 미술 저작물도 미술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건축을 위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건축 저작물로 보호되며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과 같은 시각 정보 역시 도형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현대정보 사회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도 중요한 범주 중 하나며 이외에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다양한 창작물들, 예를 들어 게임, 유튜브 콘텐츠, SNS 게시물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먼저 침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저작권 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창작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창작자는 점차 창작 활동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창작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중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기회는 줄어들고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불법 이용이 일반화될 경우 결국 전체 이용자의 접근 비용까지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중 가장 핵심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저작권의 실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저작권 분쟁 사례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른바 또보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제호의 저작물성을 다룬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한데요. 원래 또보기는 만화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화 주인공의 캐릭터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 만화가 흥행에 성공했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는 별개로 하고 나중에 제과 제빵 회사에서 이른바 빵 제품을 출시하면서 그 빵 제품의 이름을 또보기로 사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나의 만화 작품 제목을 함부로 빵 제품에 사용했다라고 만화 작가가 이제 분쟁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이른바 제호의 저작물성을 심각하게 판단을 했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또보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제호의 저작물성인데요. 간단하게 사건의 이제 요지를 살펴보자면 만화의 제목인 또보기, 이거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과 제빵의 개념의 또보기와 만화로서의 또보기, 그 둘 사이에 어떤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작품의 제호는 어쨌든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거거든요. 그러나 제호는 그 자체로서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책 표지인데요. 여기에 제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눈물은 왜 짠가?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라. 자, 이러한 제목들은요, 사실은 단순한 제호가 아니에요. 어떤 시 작품 속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단순히 책 제목이니까 보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가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 사진의 저작물성인데요. 이른바 햄 제품 사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어느 햄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광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 작가에게 의뢰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진 작가가 자기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햄 제품 회사와 분쟁을 겪었는데, 이때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진 저작물은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진 저작물로서의 창작성 기준을 예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피사체 선정 및 구도의 설정, 그다음에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그다음에 셔터 찬스의 포착이라든가 기타 촬영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상 및 인화 등을 이제 재판부가 제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작품 속에 구현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증명사진처럼 햄 제품을 피사체 삼아서 그대로 찍어낸 사진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봤고요. 사진 작가가요, 이 햄 제품의 어떤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연출한 사진, 그러니까 빛의 어떤 이제 조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을 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햄 제품을 부각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광고 사진 속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은 저작물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것들은 저작물이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광고 사진의 저작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번엔 서체 저작물성인데요. 이른바 서예 작품 축제 사건입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영화 포스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책의 표지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유사하게 또는 똑같게 보이는 게 뭡니까? 축제라는 글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책 제목이고 하나는 영화 제목인데, 이청준 작가의 축제라는 장편 소설을 책으로 내면서 영화사와 이제 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서 동시에 개봉을 하면서 책도 출시를 한 거죠. 자, 이때 공동 마케팅을 위해서 제목을 같은 서체로 갔습니다. 문제는 이 축자와 제자인데요. 이것을 디자이너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유명한 서예가의 작품 속에서 축자와 제자를 따왔어요.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서 이제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편집을 했을 뿐 실제 서체는 똑같은 겁니다. 이랬을 때 서예 작가가 이제 이것은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분쟁을 제기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해당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자, 폰트라고 하죠. 이제 컴퓨터 서체입니다. 자, 이 컴퓨터 서체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제 서체 개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한글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서체를, 컴퓨터 서체를, 폰트를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서체 디자인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집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예 작품은 뭡니까? 서예 작품은요, 컴퓨터 서체는 똑같은 글자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서예 작품은 비록 서체는 유사할지라도 똑같은 글자는 안 나와요. 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예는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이렇게 판시가 내려졌고, 출판사와 영화사는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했던 바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의 의미와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법이 인정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개인의 진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책임 있는 자료 활용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창작 문화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